2026년 4월 25일, 오늘은 송파미성 아파트 주민 여러분 모두의 재산과 미래를 맡기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김홍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파미성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송성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송파미성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공기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토론회와 선거 관리에 애써주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장 최공숙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고지한 대로 세 가지 순서와 규칙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조합장 후보자님과 감사와 이사 후보자님들의 비전과 공약을 듣는 정견 발표입니다. 시간상 감사와 이사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는 토론회가 끝난 이후 따로 영상 녹화하여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은 조합장 두 후보자님 간의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오늘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로 조합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직접 해결하는 공개 질의와 응답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규칙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고지한 대로 조합장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는 3분 이내, 그리고 후보자 간 상호 질문은 1에서 2분, 답변은 3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 주민과의 공개 질의와 응답 시간은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후보자님은 간략하고 명료하게 핵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오늘 토론회의 모든 발언은 상호 존중과 절제된 표현으로 우리 모두 의미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님끼리 또는 후보자님에 대한 상호 비방과 인신공격이 있다면 진행자가 대신하여 과감하게 발언권 제지와 취소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께서도 소란과 고성을 일으키신다면 제가 과감히 퇴총을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엄격히 준수하시어 오직 후보자님의 정책과 실력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4월 25일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입니다. 그럼 기호 1번 송성혁 후보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미성아파트 조합원 여러분,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송성혁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1년 첫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던 해에 미성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전 소유주께서 저에게 미성아파트를 사회 지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조용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1985년 준공 당시 송파 미성아파트는 인근 단지 중에 대형 평수가 많은 명품 아파트였습니다. 한남대교 옆에 있는 압구정 미성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하여 당시에는 가격이 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송파 미성아파트는 재건축 일정 지연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 인근에서도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 송파 최고의 명품 아파트 위상을 되찾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투명하게 소통하고 청렴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분들에게 재건축 진행 상황에 대해 주간 및 월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새로운 집행부는 조합 임원의 위법, 부당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원의 동일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들과 드림팀을 구성하여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시스템으로 정교한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조합원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여 올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27년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조합원분들과 건축 전문가분들의 뜻을 반영한 명품 단지를 위한 특화 설계를 병행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카페 등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대부분을 국제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하며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이주비 대출, 시공사 사업비 대출 등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끌어내어 조합원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최대한의 재건축 사업 이익을 조합원 모두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하고 답답하셨던 재건축 조합을 속이 뻥 뚫리게 운영하여 지체되었던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송성혁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공기열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6.25 전쟁 중에 시골에서 태어났고 72년도 육군 상한에 입가하여 군복무 2003년 연말에 희망전쟁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약 10년간 몸을 담았고 2008년부터 10년간 재개발 사업조합, 대의원, 관리사 등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실무를 체험하였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조합원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치밀한 준비, 가감한 추진으로 벽년을 보고 아파트를 짓자는 생각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저희 진심입니다. 저희 공약은 첫째, 저층을 제하고 조합원 배정 가능토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상공원화로 도심 속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층 필러티 구조로 열린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세당 1.7대 앰뷸런스 출입이 가능토록 지하 층고는 2.7m로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고품격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지진에 안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진 1등급으로 층간소음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빈번합니다. 층간소음 2등급으로 설계하겠습니다. 특수유리 시공으로 냉난방 효율을 극대화하고 상시 냉난방이 필요한 복리시설 등은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토록 설계하겠습니다. 넷째, 최근 추세에 맞춰 20층 이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섯째, 최근 자연재해, 질병 등이 빈번하여 재택 근무를 고려 전 세대 다용도실을 설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추진일부터 추진한 정비계획은 최초 12개동 811세대를 6개동 763세대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는 사전에 친밀하게 준비하여 첫 심의 후 6주 만에 재건축 사업장 중 최단 기간에 획득하였습니다. 일곱째,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은 입법 시점에 비해 물가, 정비 사업비가 올라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익이 발생하여 국무총리실 규제혁신단 토론회, 서울시 정비사업 토론회 등 5회에 걸친 회의에 참석하여 임대 의무 비율을 낮추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조합 사업 진행은 지난 25년 12월 11일 통합심의서를 구청에 접수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통합심의 전 4등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심의 완료는 서울시 접수일부터 6, 8개월 예상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수루 접수는 금년 10월 중에 접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27년도 정기총회 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접단지보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고요, 조망고라 특화 경관주거 등 규제가 많아 여건이 불리하지만 사업 추진이 늦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음을 양해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업무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후보자님 간의 질의와 응답 주도권 토론입니다. 선관위의 규칙대로 각 후보자님은 짧은 질문과 3분 이내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송성영님께서 성공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합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체 재건축 일정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의원 회의에서 명시한 자료에 2026년 5월에 서울시 접수, 9월에서 11월에 통합심의를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올 2월 13일에 조합장님이 직접 밝힌 일정을 보면 4월에 서울시에 접수한다고 했는데 불과 2달도 안 되어 또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또한 어제 진행한 대의원회의 자료 6페이지 2항에 사업 추진 일정표를 최초 계획 당시라고 일정표라고 표시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이는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자료는 최초 자료가 아니고 2025년 6월 30일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전 2024년 12월에 작성한 세부 추진 일정을 보면 이미 25년에 시공사 선정 및 사업 시행인가 현재 시점에는 관리 처분인가 올해 10월에는 옆에 3위과 마찬가지로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 제시한 일정에는 사업 시행 인가와 이주가 1년 3개월이나 늦어지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정을 잡고 업무 처리를 하며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러한 조합 운영의 미숙함과 잘못을 감추어 조합원들에게 일정이 늦어지지 않고 있다고 오도하기 위해 대의원 회의 자료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조합원들의 배치 조정 요구 수용하여 사업 추진이 6개월 지연되었다고 명시하며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진 원인을 조합원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이 인근 단지에 비해 늦어진 이유가 진정 조합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사진들 또는 조합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질문 듣겠습니다. 2번 공결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실질적으로 계획을 우리가 하지 말아도 강공서와 관련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초에 제가 생각했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구역이 심의 끝나고 나서 바로 통합 심의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회시에 배치 계획에 대한 걸 보고가 됐는데 배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시 설문조사를 받고 조합원들의 의견까지 반영해가지고 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지연돼가지고 최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7, 8개월이 지연이 또 됐습니다. 그 뒤에 다시 또 어떻게 하면 일정을 단축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 일정을 짰고 최초에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까지 일정이 과거에는 지하청은 한 개청에 2개월, 지상은 20일에서 이렇게 가지고 30층에서 한 32층은 33개월, 34개월 이렇게 동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대 제어법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 등을 강조함으로 해 가지고 33층, 4층을 진대는 공기가 과거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고 뭐 제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이걸 일정을 숨기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최초에 짠 것 중에서 배치 문제라도 지연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하면은 그게 지연되고 있다는 뜻으로 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장과 옆에 있는
3위과 인접단지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구역, 조망거라 특화 경관주 이래가지고 규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구역으로서 그 심의를 받고 하는 게 통상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1년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 일정이 필요합니다 하고, 단지 내 배치 문제가 어려운 것은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로 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8m 내에는 6층 이하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화시에는 8층 이하까지.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저층으로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이 다 고층을 원하기 때문에 네, 안쪽으로 그 구역을 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길이는 230m, 네. 폭은 짧은 데는 98m, 긴 데는 115m 정도 됩니다. 예,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겼고 그런 예, 이유가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기회가 있으니까 더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호 2번 후보자 공기열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 이어서 기호 2번 공기열님께서 1번 후보자님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내년 27년도에 이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기열 조합장 후보님께서 2월 13일에 밝히신 대로 올 4월에 서울시에 통합심의를 넘긴다고 하시면 상반기 내로 통합심의가 가능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충분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내년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해서 내년 27년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가 그 다음 단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리 그 준비를 잘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내년에 이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제시한 것처럼 원래 지금 조합에서 한 걸로 보면 여기는 올 10월에 이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보면 원래 계획으로는 올 10월에 이주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이주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열심히 밤을 새서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걸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공기열 후보자님께서 기호 1번 송성형님에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뭐 질문할 건 없고 아까 제가 답을 주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나서 일정을 짰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일정대로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이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걸 푸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이 됐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정비 사업은 보면은 관리 처분이라든지 통합심의라든지 그걸 심의를 하는 최소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뒤에 조합장이 되시더라도 그런 걸 고려해서 일을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 일정은 전부 다 예정 일정이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다 틀을 짰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가적 질문이 아니고 아까 하다 못한 보완적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번 송성현님께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대의원 회의 자료입니다. 여기 6페이지 위에 보면 현재 사업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예정 일정표 가로 열고 최초 계획 당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게 최초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합원분께서 주신 자료를 비교해 보다가 이게 최초 자료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의원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자료에 이런 거짓 자료를 넣으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자료는 뒤에 배치 끝나고부터 새로 일정을
입장부부터 시작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최초 건은 문화재 현상 변경하고 끝난과 동시에 그 당시에 가능한 일정을 짰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짠 것은 여러분들이 이사분들도 요구 있었고 대의원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조합원 중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협력업체와 회의 끝나는데 정비업체와 같이 모여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구상을 했다 보는 것이지 그 일정을 맞출 수 없었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송송희님께서 공결님에게 질문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번 후보님 공약에 보면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라고 현수막에 적어주셨는데 전체적인 일정이 1년 반 정도 늦어지면서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여 25년 6월 이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이주비 대출을 저리로 약 12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대출 규제로 인해 최대 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욱 상승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로 인한 이자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를 정리해보면 조합 전체로는 약 617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했고 추가 대출이 필요한 조합원 1가구당 약 1억 6,2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부담과 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안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질문이 지금 이주비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기호 2번 공결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주비 대출을 제한받고 있는 것을 책임을 지라 그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이주비 대여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새로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액이 또 제한을 받았습니다. 15억 이상은 몇 개월 전만 해도 6억이었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서 15억 이하는 4억 대출이 가능하고 그것도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25억 이상은 주담대가 2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조합뿐 아니라 인접에 있는 3익은 사업 관리처분인가 하루 전에 남으려 가지고 2억을 더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주담대는 지금 보니까 기준 금리가 2.5이고 3익은 결국은 대출 금리는 4%, 주택담보세 4%로 가고 있고 그 금액이 4억 가지고는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담보대출로서는 갈 수 있는 것은 4억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공사가 보증을 써서 대출하는 금리는 지금 4.7%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중 금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주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가지만도 철거비 이주 단계 들어가지고 이주할 적에 모든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조합뿐 아니라 인접에 있는 모든 조합 그리고 지금 현재 이주에 대한 모든 조합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주비. 예, 우리 주민 모두에게 부담될 수 있는 이주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공기열 후보자님께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이 내년에 이주하겠다 했는데 그 일정은 저가 짠 일정으로서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업을 풀어가려고 하면은 본인의 의지를 갖고 본인의 로드맵을 짜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겠다는 사업 추진 계획을 짜야 되지. 전임자가 과거에 한 사람이 최초에 그 일정에 잡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겠다. 그 표현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내년 27년에 이주가 가능한 일정이 나오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아까 설명드렸듯이
2월 13일에 그 이번 후보자께서 서울시에 4월에 접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한 달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5월에 접수가 되면 6월에 심의를 합니다. 6월에 심의를 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4,424세대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음마 아파트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고 그다음에 이거를 함께 검토해 주신 우리 기호 15번에 입후보하신 이매훈 이사님께서 삼성에서 25년을 이런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셨고 지금 현재 잠실주공 5단지 CM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문가분과 함께 디테일하게 로드맵을 짜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음마 아파트 같은 대형 단지도 한 번에 통합심의가 통과되는데 우리가 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단지를 한 번 아무리 늦어도 2번 내에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5월에 접수되면 6월, 7월 내에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충분히 사업 시행 연결을 할 수 있고 내년에 관리 처분 받아서 내년에 이주할 수 있습니다. 통합심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예, 그거는 잠깐 서울시가 이루어지고 시간을 그다음에 지금 드리겠습니다. 심의가 들어가서 서울시에 통합심의 들어가는데 지금 신속 통합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립니다. 신속 통합 단지는 바로 끝나는데 그렇고 우리는 통합심의 들어갈 때 심의할 분야를 알아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분야가 건축심의, 경관심의, 예. 그다음에 정비계 심의,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예. 교육영향평가, 소규모 재행평가. 우리는 7개 분야를 한 번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통합심의 심의위원들이 6개, 7개 들어갔을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의위원들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고. 그런 일정을 볼 적에는 그건 일일적으로 당길 수 없습니다. 신속 통합 관한 데는 당기지만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의 접수로부터 네, 8개월 걸리지 한 번 들어가 한 번에 심의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건 과거에 건축 심의를 한다든지 한 부분을 할 때 그렇고 예.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었다 그런 점을 알고 계시다. 예. 공기열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말무리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번 송성영님의 질문과 그리고 답변 그리고 마지막 발언을 다 한꺼번에 하시겠습니다. 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일몰제 관련 정비구역 해제 연장 동의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올 5월 말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작년 연말에 이미 알 수 있었을 텐데 연초에라도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최근 선거를 앞두고 추천서를 받는 시점에 조합원들에게 혼선을 주면서까지 급하게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그 본인의 조합장 선거를 위한 추천서는 일일이 조합원 댁을 방문하였으나 일몰제는 상세한 설명도 없이 공지만을 통해서 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라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선거 기간과 맞물려 어렵게 진행한 저희가 무엇인가요?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정비 구역 지정 연장은 과거에는 통합 심의가 건축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면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자연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먼저 통합 정비구역 지정 연기 신청을 하라고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30분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전혀 선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호 1번 송승현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대출 규제가 갑자기 나와서 대출 금액이 줄은 거를 조합장님 보고 책임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해서 저희가 6개월 전에 2025년 6월 전에 사업 시행령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 안 할 수 있는 돈이 가구당 1억 6,200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6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를 참조하시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공적인 자료, 대의원 회의 자료에다가 왜 사실이 아닌 문구를 적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거냐, 그 말씀입니다. 일정은 저 이번 후보자님 말씀대로 일을 하다 보면 때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이 이렇게 일정이 늦어진 것은 조합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 레미안과 공공보행 통로 이거 한다고, 이거 통합심의 전에 용역 1억 6,500 용역 집행하려고 조합장님께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조합원들 동의 받으러 다니셨고 그걸로 거의 1년 반이나 허비하셨는데 그걸로 결국은 통합심의 신청 자체가 가장 늦어지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거짓 정보를 써놓으시고도 그거에 대한 사과를 안 하십니까? 끝까지 그 늦어졌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이게 잘못 적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도적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일정 추진 과정에 지연될 수 있다고는 명시가 되겠습니다. 최초라고 하는 건 뒤에 일을 그 1%를 만들면서 그 영화가 살아 있는 것이고 그거는 행정 실수고 제가 이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도를 가는 걸 전혀 없고 대출 위주비 이거는 정부 정책을 깨뜨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다른 어느 단지를 보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 수 있느냐? 그 단계에 올 수가 없다. 삼익하고 우리하고 한 달 차이입니다. 한 달 차이인데 삼익은 문화재 현장 변경 구역과 조만간 특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익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1년 더 걸리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통합심의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삼익은 아마 그 통합심의 곧 끝날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한 6개월 차입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은 우리가 3위보다 6개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건을 고려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거기 문서에 기록된 거 그러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오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 보면은 이 일정은 이런 사정해 가지고 예정대로 뒤에 뭐 지연될 수 있다든 이런 취지의 문구를 이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대로 강하게 계속 공격성 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부적절하고 봅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 잡아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업 추진 예정 일정표에 최초 계획 당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오기가 됐으면 잘못된 표기라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잘못 표기를 하신 건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의도를 한 거 없고요. 이거 일정을 짜면서 다시 인용을 하면서 그런 기존에 된 표현들이 남아가지고 그런 실수가 나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아주 열의 있는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아주 그 토론 자리가 좀 굉장히 재밌어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 하이라이트인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개 질의 문답 시간으로 총 30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셔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동 405 임혜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일단 저희 단지가 뭐 주변 단지 비교를 떠나서 이미 상당히 늦어진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토론을 듣고 있어 보니 뭐 이거에 대해서 현 집행부는 전혀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그냥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들 때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실망과 분노도 느낍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번 공기열 후보자님께 재건축 사업의 좀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가 통합심의죠. 지금 통합심의를 아마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 준비를 한 이전부터 각종 관련한 심의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겠죠. 통합심의가 5월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5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안내문에 5월에 한다는 거는 거짓말입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으로 이렇게 표를 했습니다. 예. 그럼 5월 심의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서울시 심의는 5월 심의가 될 수 없죠. 구청에서 서로가 넘어와서부터 구청 사정 검토가 이래주고 서울시에 접수됐을 때 접수를 받고부터 서울시에서 우리처럼 6개 분자 심의를 할 경우에 서울시 접수로부터 6, 8개월 소요되는 그런 얘기를 누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서울시 통합심의는 네. 제가 알기로는 월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목요일 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료가 송파구청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예. 송파구청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조치계획에 대한 회신이 아직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통합심의를 하려면 지금 조합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6개, 7개 심의의 자료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송파구청의 자료가 다 조치계획에서 회신이 갔으면 그 건으로 해서 이미 심의에 대한 자료는 얼추 된 걸로 보는 거죠. 서울시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접수를 하고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여 자리 보면 통합심의는 인가가 아니에요. 심의로 끝나는 거지. 심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월 초에 첫 번째 목요일 날 심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2주 전쯤에는 자료가 서울시에 가야 되고 그 자료가 심의위원들한테는 최소한 일주 전에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 초에 안 되면 접수라도 하면 빠르면 5월 말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5월 달에도 못 하시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럼 질문을 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심의 자료가 구청의 손을 떠나서 서울시로 접수가 되고 심의위원들이 그걸 검토하고 나서 심의 일정을 잡고 나면 그때는 최소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방안을 조합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 6개월, 8개월. 그럼 우리는 통합심의 받다 날 셉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심의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의- 사정 검토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계속 관련 심의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자료가 올라가면 서울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라 이렇게 보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서로가 다 만들어지면은 구청에서 그 수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구청 건축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결과를 확정하고 나서 공고 공람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접수하는 그런 절차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 6개 분야를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통합심의심사위원들이 예청하는 일정이 6, 8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조합에서 이 심의 관련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준비가 제대로 됐으면 지금쯤은 송파구에서는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송파구조차도 지금 회신이 안 온 상태인데 그럼 송파구에서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끝나면 송파구는 갖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접수를 합니다. 거기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심의 일정을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6개, 7개 심의 이미 그건 다 검토가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고 송파구에서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회신에 대한 결과를 오면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회신도 안 온 상태고 그러면 남은 건 뭐냐? 그거 마무리하고 서울시 심의를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 심의를 통합심의마저 8개월을 간다? 그럼 이 사업을 언제 합니까? 그거를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바라는 건 뭐냐면 서울시의 통합심의가 접수가 된다면 그 부분을 6개 심의는 이미 끝났을 거니까 각각의 위원들하고 지금 조합, 설계사 제대로 띄워갖고 설명을 하면 최소한 한 번에 못 나더라도 그 다음번에 심의에서는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통합심의는 모든 조합장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끝나야 그 다음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력업체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조합장님처럼 누가 뭘 해주고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직접 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관련한 상황에서 본인이 심의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업체한테 얘기 듣는 것밖에 안 들어 제가 판단할 땐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 파악이 제대로 되면 최소한 조건부라도 해주면 통과입니다. 우리 단지가 대단지도 아니에요. 이걸 한 번에 통과를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최소한 사람이 하다 보면 한 번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라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검토를 해야지 막연히
아니 제도가 그렇다. 여기 있는 사업들 뭐하러 앉아서 하십니까? 그건 예. 좀 아닌 예, 아닌 거라고 아, 생각해요. 지 못한 부분은 다음 토론회 때 다시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1601호 김의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40년 가까이 미성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제가 기호 1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이주를 27년 내년에 하신다고 하네요. 또 밖에서 좀 들었는데 뭐 밤을 새워서 열심히 하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성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도정법이라는 게 다 기간 있고 앞전에 질문하신 분처럼 관리 처분이 뭐 며칠 걸리고 다 있는데 그 기간을 따져서 내년에 이주를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이 대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의원이지만 제가 뵌 적이 별로 없어요. 대의원 회의를 지금까지 참석을 꼬박꼬박 하고 딱 한 번 빠졌습니다. 지금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런데 후보로 나오시고 나서는 매번 참석을 하시네요. 그렇게 책임도 없고 권리도 의무도 하시지 않고 대의원 회의에 참석도 안 하신 분이 지금 와서 조합장이 돼서 밤새도록 열심히 하신다는 게 참 의문입니다. 27년에 이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질문하셨던 이미연 조합원님께서 25년 동안 이런 재건축 사업을 대기업에서 진행하셨고 현재도 잠실 5단지 대단지 CM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절차와 경험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세세하게 로드맵을 짰고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하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심이 한 번 늦어도 2번 내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준비하고 또 그 다음 단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년에 이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뵀는데 대의원이 처음 됐을 때는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전에 추진위원장이 하도 대의원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대의원이 됐는데 초반에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법인 선정권 관련해가지고 제가 대의원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제 상식과 너무 다르게 결정이 나서 저는 이 회의가 정말 의미가 있는 회의인가 아무도 그 진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실상과 관례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도 듣지도 않고 예를 들면 삼익 같은 경우는 월 자문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 무료로 해주냐면 다른 소송권들이 있잖아요. 신탁 등기라든지 저런 게 있어서 그러나 보통의 이런 재건축 조합을 조사해 주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몇십만 원 내외로 줍니다. 근데 저희는 조합 초기에 30만 원짜리 법인하고 100만 원짜리 법인하고 3배나 넘게 되는 차이가 나는 법인이 올라왔는데 제가 법무법인을 많이 상대해 본 경험을 설명드리고 당연히 30만 원짜리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조합이 막 시작됐는데 무슨 송사가 걸린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자문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정말 어떤 송사가 걸리면 수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좋은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사실은 그 뒤에 몇 번은 연락이 왔고 출장지구에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 말에 서울시 감사 결과를 전해 듣고 그 문서를 보고 나서부터는 지금 다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동 101호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조합장님 저 기억하시죠? 지난달에 저 조합장님한테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토요일 10시에 현재 이렇게 소문이 무성한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찾아갔었는데 무려 2시간 동안 오시지도 않고 2시간 늦게 오셔가지고는 일체 사과마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우리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아야 됐냐 말씀을 드렸을 때 오히려 조합장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무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합장님이 이 독선적이고 재앙적인 사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현실이라고 느꼈고요. 그러한 독선적이고 재앙적인 사고 때문에 조합진이 총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조합장, 감사, 그리고 이사 8명. 현재 조합장 옆에 조합장님하고 감사님 몇몇 이사님밖에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만든 방은 우리 선거 인원들이 지금 380명인데 170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 운영조차도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로 나오셨는데 조합장이 되신다면 지금도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 중인데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의 전체 장으로서 조합을 전체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운영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2시간 뒤에 나타나가지고 얘기했다. 그날 제가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그 장소 시간 정을 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를 임의대로 장소였고 그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뭐 밑에 그 커피숍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분들이 모여 있다니까 이 일을 보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자 이렇게 가지고 2시간 뒤에 왔던 겁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더구나 보면은 모범을 보이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조언을 받으면서 집단을 이끌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동 305 주민 이재평입니다. 네. 송소영 후보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또 의욕도 대단하시고요. 근데 그 전에부터 쭉 말씀하신 걸 들었더니 목적은 좋으신데 하우가 부족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을 대지 말고 조합장 후보로서 뭘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구현하겠다.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아직까지 이런 재건축 이 사업 자체에 관심을 가진 지가 불과 7,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저도 작년 6월 말 전까지는 일개 조합원으로서 그냥 우리 재건축 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만을 바라던 그런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조합의 이사 두 분께서 꼭 좀 도와달라고 꼭 한 번만 나와서 당신들이 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서울시 감사 결과를 접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뒤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재건축 관련해서는 많이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많은 조합원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저기 벽 현수막에 걸어놓은 것처럼 나름대로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집단 지성을 짜서 만들어낸 일정표입니다.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의욕도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하지만 6월에 선거가 바뀌고 또 정부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그 정책을 해서 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해하도록 두지는 절대 않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주간 보고를 할 것이고 월간 보고를 통해서 현재 문제 상황, 현재 진척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것이며 제가 부족한 부분은 많은 우리 조합원 분들과 전문가 분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에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명품 아파트는 구호만으로서 절대 구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제일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 미성 아파트가 문화재 현상 변경 제4구역입니다. 상가 있는 데는 선사문화 유적지예요. 그 외에도 저 관련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유일무이하게 문화재 현상 변경 구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조합장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제1의 관심사고 이것을 돌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정상대로 안 되면 당연히 집권여당에다가 밀어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루뭉실하게 가서 얘기 안 돼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화재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가 현재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미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문화재 구역을 감안해서 최초에 294.95%인가 뭐 이렇게 용적률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생기고 나서 다시 문화재 재영향 평가를 한다고 해서 돈도 뭐 4,980만 원에 계약을 하고 했던 용역을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오히려 용적률이 2점 몇 프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통합심의에서 지금 현 조합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심의가 늦어져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갈 때까지 통합심의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다면 그때 다시 깊게 연구해서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동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허지성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현 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소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인데 이제 하나는 인근 조합들이나 이제 사업하는 단지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거의 모두가 단톡방을 통해서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지나 알림들도 드리기도 하고 또 네이버 카페나 이런 걸 활성화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이제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톡으로는 전달하기 힘든 중요한 정보들이나 아니면 그 카테고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좀 잘 조직화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조합원들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좀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도저히 정보망당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궁금한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조합들은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없다가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단톡방 정도만 이제 개설이 됐고 근데 거기에도 사실 뭐 조합의 주요 업데이트가 이제 올라간다기보다
보니까 뭐 재건축에 대한 동향 관련된 기사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출범을 하실 때 다른 조합들에선 다 하고 있는 이런 주민들과의 소통 채널 이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시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송파구하고 이제 서울시 감사 결과 관련해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의 쪽에서 이제 공청회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 이제 불참을 하셨고 불참하신 이유를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불참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분들의 이제 숫자가 많다고 하면 이제 조합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저 혼자 근무하고 행정부는 사람하고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소통을 위한 카톡방은 혼자서 운영하기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운용을 저 혼자서 하기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몇 번 개통을 하고 준비했다가 지연됐던 면은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그런 방권 활성화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청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조합별로 찾아오는 거를 제가 들어주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그것도 조합이 아닌 입주자 대표 회의 주관하여 하는데 거기에 가는 게 과연 맞았느냐? 들으니까 그 제가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좀 현실적으로 이제 조합의 그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좀 진행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조합장이시잖아요. 조합의 비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써서 여러 가지 이제 원하시는 또는 진행을 하실지 이런 것들은 사실 조합장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인원이 부족하면 사실 뭐 인원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사실 조합원분들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조합원분들이 뭐 그건 비용이 드니까 하지 말아라고 하실 분은 저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답변 주신 내용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조합원들이 조합원 개인으로 각각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거나 이럴 때는 뭔가 입대위 정도가 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희 단지에 대한 대표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몇 차례 이제 그 입대위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실 거를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한 번도 안 하셔서 부득이 공청회를 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조합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개개인이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단체로 오시겠다 날짜를 정하면 그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부담감이 되는 그런 계약이나 사람을 고용할 경우는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아까 말했죠. 대표 회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게 해놨어요. 두 개의 집단이 재건축 사업에 가입하게 된 그 사업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던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토론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지난 행정적인 일에 대한 부족한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또 많이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끝낼 것에 대한 사업 일정, 소통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가 여태까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는 두 후보자님께서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론회는 5월 12일 저녁 7시 오늘 이 장소에 있을 예정이오니까 이때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 미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하나가 되고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이 토론회가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